주 강원체육상을 수상한 남원유중 배드민턴팀. 지난해 열린 각종 전국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며 전국 최강의 면모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훈련 모습과 함께 꿈 이야기를 담아봅니다. 개막을 앞두고 있던 강원도의 겨울 축제장들이 뜻밖의 겨울폭우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각종 시설과 송어, 산천어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 날씨만이 도와주지 않는 난감한 상황인데요. 겨울철 이상 기온으로부터 축제를 사수하기 위한 홍천강 꽁꽁축제와 하천 산천어 축제의 노력을 소개합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올해 평화와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강릉통일공원을 찾아가 봅니다. 강릉통일공원이 정동진에 위치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알아보고 통일공원 함정전시관의 다양한 볼거리를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월 13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바람은 차지만요. 당분간 미세먼지가 괜찮은 날들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나저나 이번 겨울 정말 눈이 많이 안 내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강원도 하면 정말 겨울 축제 메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년에 비해서 눈도 많이 내리지 않고 기온까지 춥지 않다 보니까 정말 축제를 준비하셨던 축제위원회 분들이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게다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요. 현재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라고 하니까요. 네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다행인 건 이번 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 후반부터는요. 비와 눈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 이번 주 눈 소식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심혜인 리포터가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달달한 리포터 심혜인입니다.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그럼 첫 번째 소식 바로 혜인 씨가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이 한국의 배드민턴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한 발 한 발 꿈을 키워가고 있는 이 친구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작은 체구지만요, 지칠 줄 모르는 배드민턴계의 최강자, 바로 남원주 중학교 배드민턴팀 선수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제가 또 배드민턴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과 초코과자배 배틀을 한 판 벌이고 왔습니다. 과연 심혜인 리포터가 이겼을지 화면으로 함께 해보시죠. 여기 5g의 셔틀콕에 꿈을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한국 배드민턴계의 희망들이 있는데요. 남원주 화이팅! 아니, 지금 방학 아닌가요? 이게 무슨 일이지? 방학 기간 원주의 한 중학교를 찾아간 사연. 바로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선수들과 감독님이 훈련을 준비하는 모습이겠죠? 그러네요. 선생님, 지금 전국에 있는 중학생들이 지금 방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무슨 일인 거죠, 오늘? 애들이 방학을 해서 지금 남원주 중학교 배드민턴 선수들 동계 훈련 지금 훈련 중입니다. 방학에도 이렇게 열심히 훈련한다고요?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수들이 나란히 코트 위에서 준비 운동을 하는데요. 이들이 요즘 고공행진, 승승장구하고 있는 한국의 기대주들이라고 해요. 우리 남원주 중 배드민턴 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지금 현재 이상호 교장 선생님을 필두로 김승렬 감독님, 그리고 우현우 지도자, 그리고 김수선 지도자 이렇게 하고 선수 8명이 지금 열심히 훈련에 매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2019년도에는 저희가 전국대회를 수차례 나가서 우승 3번, 준우승 1번, 3위 1번, 개인적인 저는 수두룩하고요. 그래서 단체전 한번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지금 아침 저녁으로 또 피땀 흘려서 또 나은 남원주 중학교 배드민턴부가 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원주중 배드민턴팀은 회장배와 중고 선수권 대회 등 지난해 열린 전국 대회들 중 3개의 대회 정상에 오르며 전국 최강의 면모를 자랑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국제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뛰어난 활약을 선보였죠.
그래서 지난해 그 실력들을 인정받아 2019 올해의 강원체육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 이 수많은 셔틀콕이 보이십니까? 이 셔틀콕으로 우리 친구들이 엄청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또 제가 생활체육으로 배드민턴을 한 지가 또 몇 년 됐거든요. 자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했다 하면은 뭐 동네에서 좀 이기는 수준? 그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친구들하고 나이도 있고 하니까 또 경력도 있고 아무리 상당히 선수들이지만 거만해지고 있습니다. 한번 겨뤄보고 싶은데 그만큼 또 실력이 한번 있으니까요. 해볼 자신감이 수 확 보여요. 있을까요? 선생님한테 여쭤볼까요? 그럴까요? 선생님, 네. 제가 또 생활체육으로 배드민턴을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친구들과 좀 겨뤄보고 싶은데 예. 그래도 우리 친구들은 선수잖아요. 네. 우리 선수들을 이기기 위해선 제가 또 나름의 노하우, 꿀팁들을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진짜요? 네. 오! 박수! 뭐부터 하면 될까요? 라켓 잡는 법 조금 하고요. 네. 그리고 우선은 스윙 연습 약간만 하고 어, 그런 다음에 아이들하고 한번 공을 한번 쳐보고 이렇게 맞아요. 시합을 한번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승리를 위하여 도전! 자, 라켓은 저희가 이제 총을 잡듯이 압수하듯이 네, 해보시면 됩니다. 자, 악수하듯이 시범을 먼저 보여주시죠. 이제 라켓은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그냥 악수하듯이 비스듬히 잡아주시면 되고요. 악수하듯이. 예, 그렇죠.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빼시고 뒤로. 예. 이 상태로 이렇게 해서. 오, 좋으신데? 야, 이거 선수 선수 한번 해보시죠. 자세 나오죠? 선수요? 이제 이 나이 해도 될까요? 그저 웃지요. 아니, 근데 꽤 안정적인 것 같기도 해요. 누가요? 시메니 프로가요? 아닌가요? 소리 좋죠? 오. 이제 시합을 하는데 2대2로 해서 복식 시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크로스 화이팅! 이길 자신 있어요? 네. 리포터 언니가 못할 것 같아. 어머, 어머. 이긴 팀은 저렇게 얘기했단 초코파이 한 말이에요? 박스로 하겠습니다. 초코파이 꼭 먹고 싶어요. 초코파이는 우리 거야. 오, 시합 드디어 시작된 건가요? 네, 시작했습니다. 오, 혜인 씨 초반에 좋고요. 코트 위에 나란히 섰는데 승리팀 좀 궁금해요. 그러게요. 초코 과자는 누가 먹게 될까요? 질 수밖에 없겠는걸? 자, 벌써 실력이 탄로 난 거예요? 네, 벌써요. 분발 안 하시고요. 네트 앞에서 펼쳐지는 공격. 모두들 우승 의지로 가득 찼는데요. 최강 전력 마지막까지 열을 올리지만 결국 승자는 리포터 언니가 8배 원인이야. 나 듣고 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데 훈련하는 동안 저는 아까 약속한 초코 과자를 사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좀 더 센 걸. 선수들이 그러게요. 손발에서 초코 과자 하나 추억 빼오시려고 훈련을 이어가는데요. 최정상의 자리에 우뚝 서기 위해 코된 땀을 흘리는 중입니다. 저 왔어요. 초코 과자와 함께 달콤한 휴식을 즐겨보는데요. 또 이제 훈련한 다음에 저만한 즐거움이 없어요. 그럼요. 덕분에 모두가 함께 편안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누가 분위기 메이커야? 우리 팀이었잖아. 왜 유진이가 어떤데? 노래 잘 부른다고? 노래 잘해. 춤을 잘 춰요. 진짜? 오, 춤 실력 어떨지 궁금한데요? 기대해보세요. 보여주나요? 하지만 너무 연대 귀여워요. 상대하는데요. 정말 분위기 메이커죠. 연습을 한 거야 이게. 연습한 실력이에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일단은 우리 친구들 배드민턴 치는 친구들은 이 머리 스타일이 고정인 거예요? 어쩜 이렇게 다 똑같아요 하나같이?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우리 친구는 머리 스타일도 있지만 왜 이렇게 비슷한 거죠? 그러게요. 닮았어요. 아까부터 구분이 잘 안 가더라고요. 쌍둥이에요.
친구 자매. 네, 맞습니다. 아, 어쩐지. 우리 그럼 친구는 어떻게 쌍둥이 둘이 같이 배드민턴을 시작한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아빠가 지도자신데 아빠 따라다니면서 체육관에서 공 치면서 놀다가 재밌어서 하게 됐어요. 아, 같이 누가 언니예요? 저요. 몇 분? 1분. 와, 쌍둥이에서 1분이면 거의 10년 차이거든요. 그 정도 맞죠? 따뜻하게 좀 되고 있어요? 우리 쌍둥이 같이 이렇게 자매가 하면 좀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같이 운동하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둘이 같이 대단한 상을 받았잖아요. 와, 박수. 그게 어떻게 몇 년까지도 그렇게 같이 될 수가 있죠? 그러게요. 인도네시아에서 한 아시아 주니어 복식 우승, 15세 이하 복식 우승. 와, 이미 실력을 인정받았네요. 와, 그때 소감이 어땠어요? 우승 딱 했을 때. 그냥 갔을 때는 다 언니들이니까 그냥 경험 쌓으러 간 건데 겸손하기까지 열심히 하다 하네요. 그러게요. 우승하게 됐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스매싱을 하며 공기를 가르는 라켓 소리, 그리고 셔틀콕을 놓치지 않기 위해 코트를 누비는 경쾌한 발소리가 큰 힘이 된다는 우리 선수들. 올해 들어서 목표가 있어요? 전국 소년체전 우승하는 거. 최정상의 자리에 서기 위해 계속해서 호된 땀을 흘리는 남원주중 배드민턴 팀. 지금 흘리는 소중한 땀방울이 한국 배드민턴 발전의 희망이겠죠? 2020년 전국 소년체전의 우승을 기원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정말 엄청난 기록과 성적을 갖고 있는 남원주 중학교 배드민턴 팀 만나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어린 소녀들인 것 같았는데, 어린 아이들인 것 같았는데 실력은 그렇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 남원주 중학교 배드민턴 팀 선수는요, 이 지난해 전국대회에서 무려 세계대회에서 정상급에 올랐고요. 방금 보셨던 김민선, 김민지 쌍둥이 선수는요, 이 태국, 인도네시아 등 이 전국 국제 무대에서도 이미 단식, 복식 모두 정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미 실력을 인정받은 거죠. 대단해요. 그냥 또 상을 받은 게 아니고 네. 우승을 한 겁니다. 자, 우리 지역에 이렇게 대단한 선수들이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놀라운데요.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을 정말 세계 무대에서 네. 보여주셔서 우리나라의 그 배드민턴계에 큰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남원주 중학교 배드민턴 팀 선수들이요, 이 빼어난 외모와 실력으로 국민 여동생이 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 선수들이 세계 정상급 선수가 될 그날을 응원하고요,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역시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춘천에서 온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날씨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 아침 기온이요. 영하 18도까지 내려갔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굉장히 추웠습니다. 한파주의보가 이제 저녁부터 네.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겨울 폭우로 정말 뭐 장마처럼 내렸잖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축제장도 막 얼음도 다 녹고 했었는데 이번 추위가 다시금 찾아오면서 녹았던 얼음도 녹고 그러면서 축제장 그 복구에도 또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예전 같으면 이렇게 추워진 날씨에 왜 이렇게 추워 이렇게 투덜댔겠지만 네네. 이 강원도의 축제들이 어려운 걸 생각하면 이 강추위가 또 반갑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요.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화천 산천어 축제 그리고 홍천강 꽁꽁 축제가 있습니다. 예. 개막을 며칠 앞두고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요. 하지만 이 축제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대한이 놀러 왔다가 얼어 죽는다는 소한. 하지만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비가 겨울 축제장에 얼음을 집어삼켰습니다. 잔뜩 불어난 채 심수를 부리는 불청객. 때 아닌 장맛비로 물난리를 겪게 된 겨울 축제장은 이대로 괜찮을까요? 순환과 싸우는 겨울 왕국을 찾아가 봤습니다. 개막을 불과 이틀 앞두고 있던 화천 산천어 축제장. 하지만 얼음 낚시터의 빙질이 썩 좋지 않습니다. 듬성듬성 물이 고이고 얼음이 녹아있는 상태. 해빙기가 따로 없는데요.
그나마 얼음판이 남아있다는 게 위안이라면 위안. 살아남은 얼음판을 바탕으로 재기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입니다. 불과 사흘 사이 이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실 처음에는 비가 조금 올 때는 사실 이 비가 눈으로 바뀌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밤이 깊어갈수록 정말 빗줄기가 굵어지고 사실 그런 걸 보면서 그 마음이 아팠고요. 시간은 3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개막을 닷새 앞둔 월요일. 축제 분위기를 띄워주듯 한방눈이 펑펑 내리기 시작했고 축제 관계자들은 혹시나 이 눈이 비로 변할 것을 대비해 만반의 태세를 갖췄습니다. 빗물은 눈과 얼음의 최대 천적. 이미 조성된 축제장 곳곳에 방수 작업을 하며 웬만한 눈과 비 정도는 끄떡없도록 만듭니다. 초대형 방수포는 기본. 온종일 내린 눈으로 하얗게 뒤덮인 얼음판도 밤새 제설 작업을 진행합니다. 과연 오랜 시간 글로벌 축제를 키워온 화천의 노하우. 그렇게 약간의 먹구름 정도는 가볍게 맞서며 산천어 축제의 개막은 순조롭게 준비되는 듯 했습니다. 얼음판 위에서 펼쳐지는 축제의 최대 관건은 안전. 화천군은 얼음 두께가 20cm 이상이 될 때까지 꼼꼼하고 철저하게 체크해왔습니다. 가장자리부터 한복판까지 안전이 확보되면 얼음판에 무리를 주지 않는 간격을 계산해 천공 작업을 합니다. 여기까지 완료되면 이제 낚싯대를 들이올 일만 남은 겁니다. 사실 화천 산천어 축제는 이미 임시 개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예약한 외국인 손님들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했던 겁니다. 국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다들 마음속으로 울었습니다. 지금 이 축제를 앞두고 정말 그 1년 동안 준비해온 축제가 사실 물바다가 되는 걸 보고 다들 그 마음이 다 울었고. 제설 작업을 마친 다음 날 우려했던 대로 눈이 비로 변했습니다. 24절기 중 가장 추워야 할 소안에 퍼붓기 시작한 겨울비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붉어졌는데요. 얼음판으로 흘러 들어가려는 빗물과의 앞전 고투가 시작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얼음이 좀 안정적으로 얼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좀 비가 좀 오는 바람에 저희가 그 축제 모든 좀 행정력이나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이 얼음을 조금 훼손하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작업 중이고요. 깨진 독에 물 붓는 심정으로 구멍난 하늘과 버리는 사투. 축제장을 지키기 위한 화천군의 노력은 헌신적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그 기간 중에도 정말 그 국민들께서 그리고 선수 나오시고 그리고 공무원들께서 다 진짜 정말 내일처럼 투입돼 갖고 그 막아줘서 그나마 저희 하천의 얼음은 그래도 그나마 60% 이상이 지금 보존되고 있어서 두 손 두 발 다 걷어붙인 노력으로 다행히 얼음판은 제법 양호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월 6일부터 8일까지 기록적이었던 화천군의 강수량. 기상관측 이래 최대치인 74.5mm의 겨울폭우. 그 후유증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상류에서부터 흘러내려온 흙탕물이 간신히 지켜낸 산천어 축제장을 덮친 겁니다. 수압을 코앞에 두고 겨울 홍수에 침수돼버린 얼음 농토. 마치 1년 농사를 망친 듯한 충격. 얼음 위로 밀려드는 흙탕물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개막까지 남은 시간은 단 3일. 재기할 수 있을까요? 여지까지 역대 이런 상황이 처음입니다. 비가 예보가 되더라도 눈을 못 꺼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큰 비가 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 하천 군민으로서는 1년을 준비해온 상황입니다. 이거는 정말 재난 상태입니다. 이거는 하천 군민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얼음판의 일부를 보존할 수 있었던 건 망연자실할 시간에 부지런히 움직인 화천 군민들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비는 그쳤고 이제는 유실된 부분을 서둘러 복구할 시간입니다. 화천군은 1월 26일까지 남은 2주 동안 축제장을 원상태로 되돌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상류에서 유입되는 물을 여러 방향으로 해서 여러 방법으로 해서 그 본 축제장에 유입이 안 되도록 정말 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탁도도 거의 한 90% 정도 이제 맑은 물 수준에 왔고 그 유입량도 지금 상당히 많이 좀 줄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얼음이 한 60% 살아있기 때문에 그 향후 일정을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축제를 개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환시대를 겪고 있는 건 홍천강 꽁꽁축제도 마찬가지. 이것은 여름 장마철의 풍경이 아닙니다. 얼음 낚시터가 있어야 할 곳에 매섭게 흐르는 급류. 소안에 이렇게 장마를 준다는 것이 저도 뭐 내가 60 중반을 살아오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축제장 상류는 마치 래프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경랑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불어난 강물의 유입을 막아야 할 둑은 터져버리고 축제장 시설들은 침수된 상황. 평년치를 50배 이상 웃도는 강수량. 한꺼번에 쏟아진 71mm의 장대비가 화근이 됐습니다. 새벽 4시까지도 괜찮았습니다. 왜냐면 그 후에 이제 물이 불어나면서 7시 한 반 정도 돼서 이게 완전히 잠기다 보니까 새벽 4시까지만 해도 유지되던 얼음판이 오전 7시에는 불어난 물에 완전히 잠기고 말았는데요. 개장만 기다리고 있던 축제장의 각종 놀거리들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곳이 축제가 열릴 얼음판이었다는 사실은 사라져가는 얼음 조각만이 증명할 뿐입니다. 그저께서부터 비가 시작하면서 그 어제 이제 밤을 꼬박 새면서 지금까지도 뭐 잠도 한 잠 안 잤지만 그게 오면서 지금 그 준비가 정말 완벽하게 다 됐던 게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해야 할 눈썰매장은 온난화의 직격탄을 맞은 빙하처럼 떠내려갑니다. 개장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지만 들어갈 수 없게 돼버린 축제장. 따뜻한 겨울 날씨에 대비했던 부교 낚시터도 예상 못한 변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축제 개막일은 바로 내일 모레. 이 물난리를 대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하는 걸까요? 뭐 저희 그 직원은 뭐 물론이고 우리 관계자들은 정말 허탈감과 또 이런 실망감이 컸죠.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지금까지 뭐 이 자리에서 열심히 뭐 청소하고 하고 있지만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한 차례 개막일을 연기했기에 또다시 약속을 번복해선 안 된다는 책임감이 마음을 조급하게 합니다. 축제 운영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온 준비 일정. 부교 낚시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또 만약에 그 얼음이 그때 안 얼어주면 그 우리가 그냥 닐 낚시로다가 좀 변형해서 만들어가지고 뭐 오셔가지고 하여간 손맛을 보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홍천강을 다시 얼릴 순 없지만 대신 다양한 대체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얼음 낚시 못지않은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부교 낚시터와 실내 낚시터가 차려지면서 홍천강 꽁꽁축제는 약속된 개막일에 문을 열게 됐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고 아쉽지만 뭐 하늘이 하는 일이니까 어쩔 방법은 없고 하여간 저희가 잘 수습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관광객들 왔을 때 뭔가 좀 이렇게 만족하게 오셔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지금 노력을 할 겁니다. 한겨울에 겨울 축제장을 덮친 뜻밖의 순환.
농한기면 눈과 얼음을 일구는 강원도에서 이번 폭우는 지역 주민들의 노력을 눈 녹이듯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눈물 한 방울조차 얼음에 해가 될까 슬퍼할 시간에 바지런히 손을 움직인 사람들. 이곳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비온 뒤 땅이 굳듯 겨울 축제들은 더욱 성숙하고 단단한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이할 겁니다. 지역 주민들의 노력 끝에 홍천강 꽁꽁축제는요 1월 10일에 개막을 했고요. 네. 화천 산천어 축제도 설 연휴가 끝나는 1월 27일 여느 때와 같은 모습으로 개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겨울 축제가 조금씩 연기돼서 즐기지 못할까 너무 걱정이 됐었는데 네네. 그래도 이 겨울 축제를 모두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고 좋네요, 정말. 네, 네. 올해 겨울방학 여행 계획이 전부 다 틀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고 걱정하셨던 관광객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분들을 조금 이제 한숨 돌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 축제마다 세부 계획들은 약간씩 변경이 됐으니까요. 꼭 관련 홈페이지나 기사 참고하셔서 세부 계획 잘 확인하셔서 여행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네. 전국은 지금 오늘은요 울산으로 가볼 텐데요. 자, 오늘은요, 정말 타고난 사람들만 즐길 것 같이 생각했던 네. 철인 3종 경기를 어머.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네. 아, 타고난 사람들만 즐길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여겨왔습니다만, 오늘은요, 일과 가정 생활을 병행하면서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한 말 그대로 평범한 사람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들의 위대한 도전기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철인 3종 경기 평상시 때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인간의 극한을 좀 시험해본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은 있었는데 글쎄요, 저는 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너무나도 바쁜 일상 가운데서 체력 관리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도전은 못 해봤습니다. 좀 체력도 있어야 되고 좀 그 종목들이 다 힘드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고 생각만 할 뿐이지 좀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철인 3종은 남녀노소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생활체육 스포츠로 땀과 노력만 있다면 누구나 철인이 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스포츠 종목인데요. 전 종목이 숨이 턱까지 올라오는 유산소 운동이라 훈련 과정 또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가족과 함께하기도 빠듯한 시간에 철인 3종에 도전하는 사람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60이 넘은 나이에도 10년째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고 있다는 김이조 씨. 젊은 도전자들 사이에서 쉽지 않은 도전일 텐데요.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68세입니다. 아버님 나이 때 철인 3종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예, 전국에서 한 30여 명 됩니다. 울산에는 저 혼자 나이 많은 사람 저 혼자. 수영 1.5km, 사이클 40km, 달리기 10km까지 쉴 새 없이 세 종목을 한 번에 끝내야 하는 철인 3종 경기. 그중에서도 수영은 강이나 바다, 호수에서 하기 때문에 물살을 예상할 수 없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말이 쉬워 1.5km지 68세 나이에는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이죠. 극한 도전인 철인 3종 경기를 준비하면서 김희조 씨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되찾았고 주변에서는 자기 관리의 신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보다 훨씬 잘합니다. 제 롤 모델입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내가 존경합니다. 너무 운동이 좋아서 하고 나면은 몸이 개운하고 상쾌하고 저녁으로 집에 가는 길에 하늘을 보면 맑게 보이고 그 재미가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매일 체력 단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들. 직장 생활로 인한 피로로 힘들 거라 생각했던 건 저희의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운동하면서 몸이 가뿐해지고 근무 시간에 활기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인간 한계에 도전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힘든 스포츠지만 그만큼 성취감과 자부심이 클 것 같은데 도전하면서 특별한 추억이 있다면서요? 최고 기록 1등 해가지고 저 인천에서 IM 하프 1등 해가지고 그 호주 가는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호주 대회에 갔다 왔어요. 보통 철인 3종 경기가 시작하는 5월부터 매달 경기에 도전하는 68세 김희조 씨. 여느 경기나 기록이 갖는 의미가 크다지만 그의 띠엔 기록 이상의 가치인 도전이 있습니다. 이때 들어오는 또 한 사람, 바로 김희조 씨의 변화를 함께 보고 운동하고 싶어 철인 3종 경기에 발을 들인 함영선 씨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늦은 퇴근 후에 다른 분야에 도전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김희조 씨와 함영선 씨는 오히려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운동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불안정한 직장 생활을 철인 3종이라는 거침없는 도전으로 삶의 행복을 찾은 사람들인데요. 같은 비정규직이라는 상황에서 운동을 통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운동을 통해 함께하는 시간은 두 사람에게 치유의 시간이자 내일을 버티는 힘이 되고 있죠. 지치고 고된 직장 생활에서 활력이 되어준 운동. 그들의 밝은 변화를 보고 함께 운동하고 싶어하는 직장 동료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는 매일 출근하는 직장인이고 집에 돌아오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아빠인데요. 근무 시간, 가족과의 시간을 제외하고 운동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운동한다는 그 자체가 자신과의 싸움이고 도전입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텐데 매일 이렇게 운동하십니까? 일을 마치고 뭐 유산소 운동, 런을 할 때도 있고 자전거 탈 때도 있고 그다음 또 이제 실내 수영장 가서 수영도 하고 꾸준히는 못하지만 이제 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0대하고 30대하고 같아.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동을 마쳤으니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갈 시간인데요. 정말 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본받아야겠어요? 밖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바로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하지요. 삶의 원천이자 행복의 근원인 가족이 있습니다. 많이 춥지 오늘. 진짜 춥다. 오늘 너무 추웠어. 올해로 결혼 17년 차라는 두 사람. 여전히 신혼 같죠? 빨간 계속. 아까 안 가봐야겠다. 아까 안 가도 될까? 안 하면 되죠. 그때 처음에 했었어요. 왜냐면 너무 그 운동이 힘든 운동이다 보니까 좀 걱정은 좀 됐었거든요. 늘 걱정은 돼요. 나 대회 나간다 할 때마다 그냥 솔직히 안 나왔으면 하거든요. 근데 항상 할 때마다 좀 완주를 할 때 좀 되게 멋있긴 하는데 걱정은 되더라고요. 이게 좀 솔직히 힘든 운동이잖아요. 3종 세트다 보니까. 이제 운동 외에는 시간 좀 비면 또 같이 가족들하고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운동 게임 할까? 왜? 가족이 있기에 오늘의 함영선 씨가 있다는데요. 아마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는 시간이 아닐까요? 가능합니다. 멋지다. 네, 잘했습니다. 가까이서 보시죠. 어떤 거 같아? 멋있어요. 멋있어. 대단하시. 가족은 보물이죠. 서로 대화의 창도 많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 시간 그런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축구장. 여기선 또 뭐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랜 시간 함께 훈련하다 보니 가족 같은 끈끈한 정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틈만 나면 운동하시나 봐요. 일만 계속하면 많이 피곤한데 조금씩 운동을 해서 그걸 좀 보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주말에 늘 이렇게 운동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시간을 좀 쪼개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래도 일하신다고 힘드신데 주말엔 좀 쉬고 싶지 않으세요? 네, 쉬고 싶는데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와야 되죠. 두 사람은 운동을 시작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무겁게만 느껴지던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속도로 뛰어야 완주할 수 있는 마라톤처럼 인생도 그리고 철인 3종 경기도 똑같다는군요. 일단 시작했으면 멈출 수가 없고 끝까지 도전해야 비로소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답니다. 늘 지금처럼 운동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제 나이에 뭐 크게 욕심은 없습니다만 건강만 이어진다면 뭐 80이고 90이고 내가 쓰러질 때까지 운동을 계속할 겁니다.
도전 앞에 나이는 없다. 나이를 불문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매일 하고 계신데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는 멋진 두 사람. 매일 그들이 외친 말은 할 수 있다. 천인 3종 경기를 끝내고 그들이 외칠 말은 해냈다가 되길 울트라가 응원합니다. 김희조, 함영선 씨, 화이팅! 신년이 되면 새 소망을 빌곤 하는데요. 그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네, 맞습니다. 올해는 바로 분단 75년 그리고 6.25 전쟁이 반발한 지 올해로 꼭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정말 머지않은 미래에 전쟁이 좀 종결되고 평화가 싹 텄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혜인 씨의 바람을 위해서 오늘 강릉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이른바 안보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강릉 평화공원인데요. 이곳 전시장을 둘러보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소중한 평화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푸른 물결이 넘실거리는 이곳은 강릉 정동진. 그런데 바다 위에 떠 있어야 할 배가 육지에 인양돼 있습니다. 늠름한 자태를 뽐내는 이 배의 정체는 바로 함정 전시관. 안녕하세요. 강릉 통일공원을 안내해줄 이원주 문화관광 해설사. 가장 경치가 유명한 곳에 왜 이런 배가 올라와 있느냐? 여기는 96년도에 간첩선이 하나 오면서 여기에 반공교육이 좀 필요하고 국민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해서 군함을 하나 전시하게 됐습니다. 1996년 9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인데요. 북한에서 내려온 상어급 잠수함이 정동진 부근에 좌초된 걸 한 택시기사가 발견해 신고하게 됩니다. 이 잠수함에는 26명의 북한 승조원이 탑승하고 있었죠. 당시 북한 잠수함이 최초로 발견됐던 곳에 강릉 통일공원이 조성됐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꼼꼼하게 둘러볼까요? 예, 여기는 이 배의 지하 1층입니다. 사병실 숙소였습니다. 숙소를 조금 개조를 해서 지금 전시 공간으로 꾸몄는데 원래는 여기가 숙소기 때문에 280명이 사용하던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아주 빡빡하게 됐죠. 여기도 이 좁은 공간에도 이 3층으로 이 침대가 쭉 연결돼 있어서 좁게 이곳에서 쉬고 있는 것이죠. 이 배는 1945년도에 건조돼서 미국에서 한 27년을 쓰고 그 다음에 7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인수받아서 27년을 쓰고 1999년도에 퇴역을 해서 이 해상공원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 걸프전까지 많은 전쟁을 거쳐온 전북함입니다. 1972년 우리나라로 인수돼 1992년 12월까지 해군 2함대 소속으로 운영됐고요. 퇴역 후에는 함정 전시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곳에선 우리나라 해군의 역사를 한눈에 둘러볼 수 있죠. 여기는 이발실입니다. 배는 휘칭이나 로링이 심하기 때문에 항상 이발실이나 의무실이 있는 곳이 이 배 중간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배는 한번 나가면 오랫동안 물 위에 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발도 이 배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네. 28년간 우리 영해를 지키며 평화를 수호했던 전북함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고단했을 배 위에서의 생활도 엿볼 수 있네요. 여기는 이 사병 취사반입니다. 여기서 사병들 식사를 여기서 전부 준비를 하죠. 솥이 쭉 걸려 있는데 이 솥들은 전부 전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가 이 1945년도에 만들어졌지만 이 배가 스팀으로 운영하는 배이기 때문에 그때 벌써 이 스팀 시스템으로 밥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배는 장교 취사반하고 사병 취사반을 엄격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 같이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이번엔 전북함의 갑판 상부를 둘러볼까요?
이 포는 이 배의 주포에 해당되는 5.38인치 구경포입니다. 일명 한포라고 하죠. 이거 전기격발식이라고 하는데 한 번 쏘면은 많은 전기를 먹어서 때로는 이 포를 두 발을 한 번에 발사를 하면은 정전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옛날 이 배에 탔던 분들이 그렇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네. 냉전의 바다 위. 전북함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밤낮 없이 깨어 있었을 겁니다. 예, 이 배는 이 추진 시스템이 전기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높은 굴뚝 같은 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이 굴뚝을 이제 배에서는 연돌이라고 하죠. 이 연돌 밑에는 예를 들면 보일러 같은 게 이 연돌 하나에 2개씩 장착이 돼서 이 전기 터빈을 돌려서 이 배의 추진력을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1945년도 당시에는 이 큰 배를 큰 엔진을 제작할 능력이 안 돼서 스팀으로 이 배를 운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 터빈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속도도 시속 거의 60km 가까이 나갈 정도로 빠른 속도로 유지하면서 소음도 조용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배이기도 하죠. 네. 전북함은 오랜 세월이 흘러 퇴역한 노병이지만 지금이라도 바다를 가로지르며 힘차게 달려갈 듯한데요. 이 함선이 오래됐다는 증거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배는 밑에 빨간 칠이 돼 있고 까만 칠이 돼 있고 이제 회색이 돼 있는데 이 까만 칠은 헐수선이라고 그래요. 이게 배가 어느 정도 물에 어느 정도 잠겨야 되느냐 이걸 이제 표시하는 건데 이거 옛날 배라서 그래요. 지금은 이 헐수선이 없어졌죠. 배 자체가 기계가 이거 다 가늠을 해내는 거죠. 또 여기 보면은 소나돔이라고 있어요. 소나돔이라는 거는 저거는 잠수함을 찾아내는 추적 장치예요. 그래서 이런 배가 갈 때 잠수함을 만나면은 큰 일을 당하죠. 그래서 미리미리 잠수함을 찾아내서 이 구축함이라는 건 이 전투 선단에 서서 잠수함을 찾아내서 없애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배죠. 네. 강릉 통일공원엔 또 하나의 전시관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 잠수함인데요. 1996년 북한 간첩 26명이 우리나라의 전략시설을 정찰하기 위해 잠수함을 타고 동해로 잠입합니다. 해안에 접근하던 잠수함은 암초에 부딪혀 좌초하는데요. 무장한 간첩들은 잠수함을 탈출해 도주를 시도하다가 우리 군에 의해 소탕됩니다. 그해 여름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었죠. 이때 발견된 북한 잠수함을 강릉 통일공원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북한 잠수함의 내부로도 들어가 볼까요? 여기 있는 전시되어 있는 이 북한 잠수함은 상어급 잠수함이라고 그럽니다. 325톤급 잠수함이죠. 보통 이 정도면은 30명 정도가 배를 타고 운항하는데 이 안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잠수함을 탈 때 밥도 우리가 화장실도 적게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준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잠수함은 내부가 좁고 천장도 낮습니다. 안에서 움직이면 잠수함이 기울어질 염려가 있어 최대한 움직임을 자제했다고도 하네요. 네, 여기가 잠수함에서 가장 넓은 곳입니다. 이 배는 30인승 잠수함인데 이 곳에서 30명이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좁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잠수함의 천장 부분은 온통 검게 그을려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 보면 배가 많이 그을려 보이는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간첩들이 와서 배가 좌초되니까 여기서 중요한 보안 서류들을 전부 소각을 하고 여기 배를 폭파하려고 했는데 폭파는 되지 않고 지금 여기서 소각한 자국만 여기 선명하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꼭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서로에게 총구를 겨눈 채 차가운 이념의 대립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전북함과 북한 잠수함이 나란히 놓여 있는 강릉 통일공원은 분단이라는 아픈 역사를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경계가 없는 바다엔 오늘도 자유롭게 파도가 칩니다. 내일의 바다엔 언젠가 평화의 물결이 밀려오겠죠. 강릉 통일공원에는요 3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독특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함정 전시관을 살펴봤는데요. 네. 그게 실제로 배와 잠수함이 전시 공간이 됐기 때문에 더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해군들이 이용했던 이발소 그리고 취사실까지 정말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또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 돌아보니까 이 배 안에서 어떻게 또 생활했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북한 잠수한 일은 사실 오래된 게 아니거든요. 이 분단의 아픔을 통해서 다시 한번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정말 모두가 다 한 번씩 했던 그 바람 있잖아요. 네. 우리 손을 통일이라는 거. 맞아요. 멋모르는 시절부터 했는데 네. 사실 지금까지도 이 남북 통일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입니다. 정말 올해는요, 이 남북 관계가 정말 좀 진전돼서 진정한 평화로 한 발 더 다가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 심혜인 리포터가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제가 남원주중학교 배드민턴팀 선수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사실 중학생이면 14살, 15살, 16살 한창 밖에서 뛰어놀 나이인데요. 이 방학 그렇죠.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은요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또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배드민턴계는 정말 밝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배드민턴 하면은 정말 건강해지고 네. 재밌거든요. 진짜 우리 힘들어요, 새해 또. 계획 세우신 네. 분도 있잖아요. 네. 운동 계획 세우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배드민턴 또 열심히 하시면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우리- 배드민턴을 자꾸 강조하시는 네, 거 보니까 네. 오늘 또 그 시간이 오. 다가왔나 봐요, 명수 씨?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비하셨죠 오늘도? 아, 그럼요. 이 배드민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심혜인 리포터의 N행시 시간 따단 따단 오늘 그러면 사행시인가요? 배드민턴. 사행시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준비를 좀 해오셨나 봐요. 오늘 좀 네. 도와주시죠. 가겠습니다. 자, 배. 배가 슬슬 고파지네요. 배가 고파지고. 드. 드셨나요? 뭐 좀 여러분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네. 자, 민. 민망하지만 턴. 이 턴으로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세요. 뭘로 마무리했어요? 턴으로 마무리. 네. 아니,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 턴이. 알겠습니다. 턴이. 예,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네네. 해주셔서 여러분, 안녕.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내일 방송 예고해 드릴게요. 새로운 스포츠를 찾아 나선 이현희 리포터, 국가대표에게 제대로 코치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 종목은 바로 휠체어 농구.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반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는데 이번에 창단하는 춘천시청 휠체어 농구단을 찾아 휠체어 농구를 배워보고 휠체어 농구를 통해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게 된 선수들의 각오를 들어봅니다. 지난해 말 플라이 강원이 새롭게 출항했습니다.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모항으로 하는 플라이 강원이 궁금한 원희와 환희. 양양국제공항의 요모조모를 둘러보고 제주도행 비행기에도 올랐다는데요. 양양국제공항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낸 원희와 환희를 만나볼게요. 인생을 축산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종 한우인 칙소를 자식처럼 키우는가 하면 돼지 아버지라 불릴 만큼 돼지 사육에 열정을 바친 이들인데요.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나라의 축산업을 지켜가고 있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정말 요즘 전 세계적으로 호주의 대형 산불이 큰 이슈지 않습니까? 네. 넉 달째 이 산불이 계속해서 번지면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수천 채의 가옥이 파괴가 됐고 특히나 얼마 전에 정말 안타깝게 제 사진을 봤는데 이 불에 탄 낙엽이를 캥거루나 코알라가 이렇게 네. 뛰어가는 모습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산불로 인해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하거든요. 네네. 이 산불로 인해서 지난 석 달간 배출됐던 이산화탄소의 양이
1년간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네.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줘야 될 산림이 다시 자라나는 데는 시간이 또 길게 걸리기 때문에 또 큰 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요,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대형 산불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정말 전 지구적으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인류 정말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정말 논의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또 작게는요, 우리 지역 강원도에서도 이 크고 작은 산불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네. 이것부터 산불 예방 활동에 또 한 번 또 모두의 또 힘을 합쳐야겠죠. 맞습니다. 예, 예. 네, 호주 산불에 더 이상 큰 피해 없이 진화가 되길 간절히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1시간 동안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